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17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은 분위기 아주 좋았죠.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점심장에 이 우크라이나발 친러시아 반군에 대한 이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래서 갑자기 급락을 하길래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나 싶어서 이제 뉴스를 막 찾아봤더니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이 친러시아 반군에 대한 포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진정을 하면서 다시 반등을 좀 해줬죠. 그래도 순간적으로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진짜 급락을 하는 시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 아침에 굉장히 또 강했던 종목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그중에 HMM이 이틀 전에 좀 강세를 보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다시 또 장 초반부터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거래를 좀 터트리면서. 그래서 HMM을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자, 분봉상 움직임이 아침에 좀 슈팅이 나와주고 조정 이후에 이제 이런 자리 다시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자, 거래도 실리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좀 대응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좀 체결이 안 돼서 스치기만 하고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위쪽에 좀 쫓아붙으면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했고 반등 나올 때 저는 빠르게 수익을 좀 챙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더 슈팅이 나와서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 챙겼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시 떨어지길래 여기서 또 제가 거의 최저점에 매수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발 그 이슈가 없었다면 여기서 또 반등을 해줬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수 대응을 했고 반등이 좀 나와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점심시간에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터지면서 이렇게 급락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요 저점 이탈을 할 때 저는 여기서 거의 뭐 한두 호가 정도 아래, 한 두 호가 아래 정도에서 바로 잘라냈고요. 떨어졌다가 오늘 굉장히 거래가 터지면서 시장에 이목을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이 진정되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공략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자, 여기 한 차례 들어줬다가 다시 떨어질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해서 반등 줄 때 또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HMM으로 계속 좀 대응을 했고요. 자,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었을 종목인데 종가상으로는 결국엔 더 위로 들어줬죠. 종가를 좀 관리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서 또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뭐 최종적으로는 이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좀 잘 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최대 실적 이슈가 생기면서 또 물류 대란에 대한 이슈도 같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늘 이제 특징주 겸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정고점을 뚫고 가는 뭐 강한 그런 일봉상의 모습은 아니죠. 요 윗꼬리 음봉 캔들의 꼬리 자리도 이제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하지만 오늘 아주 강한 외국인의 수급과 기관의 이제 수급이 양매수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차후의 움직임도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하락 추세 역배열에 있는 구간이라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오늘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면 좋을 거라고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HMM 매매는 좀 마쳤고요. 자,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전에 이제 요런 자리 돌파하고 살짝 조정 줄 때 이제 매수를 했죠. 자, 여기서 이제 매수가 잘 됐고요. 자, 첫 번째 매매는 여기서 이제 빠르게 수익 줄 때 저는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고요. 좀 더 상승이 나왔죠. 자,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 줄 때, 자, 요 자리에서 이제 또 매수를 했죠. 자,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이제 수익 구간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익권에서 적정권에서 좀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시장 급락과 함께 이 종목이 이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빠르게 여기서 매도했습니다. 거의 뭐 매수가 대비 한 두 호가 정도, 뭐 세 호가인가요? 그 정도에서 매도하면서 빠르게 잘라냈고 다시 떨어졌다가 시장 좀 진정이 되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할 때 여기서 이제 또 매수를 했죠. 자, 여기서 매수해서 빠르게 또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종가까지 끝까지 좀 상승이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뭐 수익 잘 내고 오늘 마무리가 된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HMM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위메이드 맥스 좀 매매를 했습니다.
자, 위메이드 맥스는 오늘 좀 변동성이 그래도 나름 컸던 종목이에요. 한 14%까지 상승이 나왔었고, 시장 급락 때 저는 오늘 좀 강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을 시장이 진정되면 좀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바로 하고 있었고요. 이제 시장 급락을 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점심장에 이 종목도 전고 좀 뚫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슈팅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시장 이슈 때문에 이렇게 급락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해서 이렇게 반등 줄 때 빠르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 종목 외에도 뭐 오늘 강했던 종목들이 있었겠죠. 예, 그런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든 오늘 시장 급락 이후에 좀 시장이 진정되면서 반등을 하려고 할 때 아무 종목이나 대응을 했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을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위메이드 맥스가 좀 변동성을 좀 강하게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진폭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수익을 줄 때는 또 빠르게 반등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를 공략을 해서 좀 수익을 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 맥스 매매 좀 마쳤고요. 자, 매매한 내역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오후장에 들어가기 전에 반등을 강하게 줬다가 시장 이슈로 급락을 했다가 저는 이제 이렇게 한 차례 들어주고 다시 떨어질 때 저점에서 매수해서 빠르게 이제 수익 줄 때 한 3% 조금 안 되는 권에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메이드 맥스 매매 마쳤고요. 자, 두 종목 좀 대응을 하고 오늘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움직인 종목인데 오늘 호실적과 또 100%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시가 갭을 좀 강하게 띄웠는데 장 초반에는 아래쪽으로 좀 빠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꼬리자리 돌파를 하면서 바로 상한가를 굳혔는데 요때는 시장이 흔들리는 구간이라 또 투매가 나오면서 상한가가 좀 풀렸지만 다시 상한가 굳히면서 잘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 종목은 화장품 관련주로 오늘 리오프닝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있었죠. 이 모더나 CEO가 코로나 이제 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 뭐 이런 뉴스가 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이 모더나 CEO가 코로나19가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좋았는데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장 막판까지 좀 좋았고 장 초반에 이 여행주들이 조금 좋긴 했지만 항공주들이 조금 좋긴 했지만 시장 흔들림에서 좀 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 화장품주들은 끝까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상장 이후에 고점 대비 거의 뭐 한 6, 70%까지 빠졌습니다. 굉장히 크게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상한가에 이제 바닥권에서 처음 들어가는 모습이죠. 거래대금은 좀 약하긴 합니다만 뭐 이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바닥권에서 그래도 꽤 많이 터진 거래대금이고요. 첫 번째 상한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 내일 움직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흥하해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운주들이 HMM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흥하해운도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페노션이라든가 대한해운도 좀 괜찮게 움직였죠. 자, 흥하해운은 앞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줬던 종목인데 아래쪽으로 쭉 흘러내리다가 또 바닥권에서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봉상의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런데 분봉상의 움직임은 굉장히 또 강하게 빠르게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는 또 마찬가지로 시장 이슈로 살짝 풀렸지만 또 빠르게 상한가에 잘 굳히면서 마감이 됐고요. 거래대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봉상의 위치도 조금 아쉽고 거래대금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NI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최근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죠. 자, 한 차례 거래 정지 하루 정도 쉬고 오늘 다시 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 상한가에 또 들어갔습니다. 진짜 대단하죠. 너무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 뭐 매매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종목 좀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이 흔들릴 때 GSE가 이 대장주로 에너지 관련주 대장주로 좀 움직였죠. 자, 이 종목이 한 차례 급등이 나왔다가 이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이슈가 조금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급락이 떨어졌는데 다시 오늘 이제 점심시간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발발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이 종목 사실 보고 있었는데 이거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바로 이제 그 이슈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오면서 이봉이 뭐 10%짜리 봉입니다. 이봉이. 예, 상승 바로 10% 터지면서 상승 VI로 들어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쫓아서 매수하기는 진짜 힘들죠. 무슨 이슈인가 일단 뉴스부터 찾아보고 뭐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지 뭐 그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와서 상승 VI 들어가고 갭 띄워서 이렇게 위로 솟구치는 종목 잡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물론 뭐 잡아서 수익 내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시장 대응이 빠르고 이 판단 능력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뭐 대단하시더라고 보고요. 수익 낮다라면은 당연히 뭐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저는 대응은 하지 못했고요. 엄청나게 또 흔들어 댔죠. 확실하게 이제 이슈가 검증이 되기까지 또 매매자들의 이제 심리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GSE가 우크라이나발 사태 이슈로 시장이 출렁거릴 때 대장주로 좀 움직였고, 자, 이등주로 뭐 대성에너지 정도가 움직였겠죠. 자, 그리고 뭐 방산주라든가 곡물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죠. 이 전쟁이 나면 이 곡물 값도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빅텍 같은 경우는 방산주 이슈로 좀 움직였고 이 종목도 그 점심시간에 강하게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 슈팅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곡물 관련해서는 뭐 팜스토리라든가 미래생명자원 같은 종목들이 있죠. 자, 미래생명자원도 급등이 나왔었죠. 예, 21%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분봉상 움직임을 보면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시장 급락이 나올 때 급등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전쟁 발발 이슈로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반대로 그게 호재가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에너지 관련주라든가 방산주라든가 뭐 곡물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빠르게 대응을 했다면 관련주들 중에 아무 종목이나 대응을 했더라도 빠르게 좀 대응을 했다라면 뭐 수익을 아주 잘 낼 수 있었겠죠. 자, 이런 부분도 시장이 급락할 때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알고 있었다면 대응을 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여러분들도 잘 참고를 하신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수익 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좀 흔들리긴 했는데, 뭐 양호하게 양봉으로 코스피 시장은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장중에는 21선까지 이렇게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장악을 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시장도 아주 좋게 만들어지려나 했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시장인 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우크라이나발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고, 장중에 플러스 1.5%까지 상승했다 마이너스 0.65%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2%가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좀 시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다행히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양봉 캔들로 마감이 됐고요. 21선을 회복을 하진 못했죠. 그래도 완벽하게 이제 5일선을 안착을 하는 모습이라 쌍바닥을 완전히 좀 만들어주는 모양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안정권에 들어갔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불확실성만 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면 조금 더 좋은 시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모더나 CEO의 이 코로나19 이 종식에 대한 생각이 발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 괜찮게 움직임도 있었고요. 시장 분위기가 좀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아쉽죠. 자, 코스닥 시장은 장중에 마찬가지로 플러스로 양봉으로 이렇게 뽑아주고 있었는데 장이 좀 흔들리면서 아래쪽으로 크게 빠졌다가 양봉으로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5일선을 또 완벽하게 안착을 해주는 모습이라 어제 이제 상승분이 좀 컸기 때문에 그나마 뭐 이 정도도 좀 준수한 마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제 완벽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조금 더 시장이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다면 그리고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이 또 시장에 조금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코스닥 시장이 이제 수급이 조금 안 좋았어요. 코스피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무려 6,400억을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기관과 더불어 거의 1조가 넘는 이제 매수 수급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이 조금 더 좋았죠. 자,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플러스로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조금은 이제 코스피보다는 안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런 쌍바닥이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좀 이어져 가기를 바래 보고요. 자,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됐죠. 뭐, 한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되고 S&P 500은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시장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가장 좀 큰 요소였던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좀 맞는 정도로 마감이 됐어요.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우려스럽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잘 됐죠. 자, 어쨌든 이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반응은 적정선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불확실성 차원에서도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은 이제 해소가 된 부분이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러시아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만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솔솔 좀 살아나면서 경제 활동이 좀 활발해지고 또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시장은 조금 강하게 상승을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조금 마무리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은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시장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어쨌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이 화장품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낙폭이 가했던 이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주 양호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기대감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종목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 그래서 그 기대감의 불씨가 좀 꺼지지 않고 시장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좀 안정화되면서 해소가 되고 수급의 개선이 일어나면서 좀 좋은 시장이 만들어지고 매매 대응할 수 있는 강한 종목들의 출현이 만들어지면서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